장미수님, 오늘 6월 18일입니다. 내일 모레 하루 더 지나면 전 제주도래. 입만 열면 제주도입니다. 아프리카 갑니다. 오늘 14강 역사는 흐른다. 구석기 시대, 원래는 제주도 강의 할 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주도가 구석기 문화도 있고 신석기 문화도 있고 청동기 문화도 있고 철기 문화도 있어요. 놀랍게도. 그리고 이 구석기 시대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 호모 에렉투스라는 게, 호모가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에렉투스는 직립. 이거 라틴어예요. 라틴어. 직립. 이 구석기 시대는 직립보행이 완전하던 시대입니다. 자, 직립이, 이것도 말을 또 많이 하면 이것도 강의가 또 길어지는데, 직립을 하게 될 경우 굉장한 변화가 생깁니다. 직립을 하면은 손을 쓸 수가 있잖아요. 손을 쓸 수가 있어요. 이 개들은 이걸 쓰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직립을 하니까 손을 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 때는 약 70만 년 전으로 우리가 대충 추론을 합니다. 제주도는 180만 년 전에 생긴 섬이에요. 그러니까 70만 년 전에 제주도도 구석기 문화가 있었죠. 이 구석기 시대 때 놀라운 거는 동굴에서 많이 살았어요. 동굴에서 많이 살았고 또 해안가에서 많이 살고 그 다음에 강에서 많이 살았어요. 동굴, 해안가의 조건을 갖춘 데가 제주도입니다. 슬프게도 4.3 때 서북청년회하고 군인, 경찰들을 피해서 그런 동굴에 들어가서 피신을 하고 감자를 먹고 지냈죠. 그러면서 불을 질러갖고 동굴 안에서 다 죽기까지 하는 그런 슬픈 역사가 4.3 시대 1948년, 49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석기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었던 거예요. 뗀석기라고 이렇게 돌이 삐죽한 거 있으면 그걸 떼어내. 그래갖고 그것을 채집, 사냥을 통해서 생활했던 시기입니다. 보통 10,000년 전까지, 15,000년 전, 20,000년 전, 저쪽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가면은 20,000년 전으로 봅니다. 10,000년 전까지 추정이 돼요. 요때는 같이 사냥을 하고 같이 나눠 먹었기 때문에 계급이 없었어요. 쉽게 말해서 전쟁이 없었단 얘기예요. 그리고 반경 보통 한 20명이 가족이 함께 살으려면 반경 한 30km, 그리고 이제 이동 생활을 계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은 고통스럽고 배고프고 막 힘든 시기였지만은 계급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계급이 어떻게 보면 행복했던 시기, 억울한 죽음이 없었던 시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신석기로 넘어갑니다. 신석기는 뗀석기, 떼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간석기야. 돌을. 그래갖고 날카롭게 해갖고 이제 사냥을 하기 이게 제가 왜 뗀석기, 간석기, 청동기, 철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뗀석기 때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근데 신석기 시대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쉬웠어요. 돌, 화살촉도 있고, 우리나라는 신석기 문화를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것이 서울 암사동에 거기 1920년에 엄청난 홍수가 납니다. 그때 신석기 유물이 암사동에서 발견이 됩니다. 한번 가보세요. 또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 유명한 돌망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물건을 잘 만들고 배를 잘 만들고 요즘 뭐 탱크도 잘 만들고 한술 더 떠서 비행기도 잘 만드는 그런 것들이 우리 민족 안에 하여튼 무슨 DNA가 들어있어요. 신석기 시대부터 계급이 생겨요. 족장, 군장, 계급이 생기면서 지배 계층이 생기고 그 다음에 피지배 계층이 생겨요. 그리고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끌어다 하고 이때부터 노예라고 표현하긴 애매해도 노예 비슷한 제도가 나타납니다. 자, 청동기로 이거 뭐 말하자면 뭐 끝도 없는 공부죠.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지금 4.3 사태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것이 저도 다시 자료를 찾고 논문을 읽어보고 공부를 하고 또 제가 이제까지 알던 것들을 종합하는 요게 너무 재밌고 머리가 막 팍팍팍팍 돌아가요. 내가 지금 나이가 60인데도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가요. 어쨌거나 이제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고 기원전 8000년부터 기원전 1500년까지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최초의 농사가 된 곳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입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라크 이쪽 지역을 말합니다. 바그다드 요렇게 초승달 지역에서 최초로 농사가 시작됩니다. 왜 예수님이 곧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왔는지는 제가 성경 특강 때 잘 말씀 드려놨습니다. 인류 문명의 시작은 비옥한 초승달,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을 말합니다. 이때 이제 그 계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진보하고 보수하고 좌익하고 우익하고 이런 것들은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신석기 때도 뭐 그냥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느냐 하면은 청동기 시대, 솔로몬과 다윗 시대로 보면 되고 우리나라는 기원전 1500년서부터 기원전 200년 요때까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1500년, 2000년 기원전을 얘기합니다. 솔로몬 다윗 시대니까 성서를 읽어보면 솔로몬 다윗이 청검을 가지고 싸웠다고 청방패를 가졌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 철기. 자, 청동기 시대의 칼은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칼은 찌르면은 아팠어요. 죽지 않고. 왜냐면 이게 청동이 잘 휘었어요. 그래갖고 막 내리치고 막 이러면은 청검이 휘었어요. 아팠어. 물론 좀 들어가긴 들어갔겠지만은 아픈 정도. 그래서 이때는 전쟁을 해도 대량 학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쟁을 해도. 그저 동네 사람들, 뭐 500명, 1000명, 2000명이 서로 찌르고 아프다고 그러고 막 뭐 알아 누웠다고 그러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철기 시대가 그러니까 기원전 한 1000년 이 철기가 페니키아 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다 이 지역도 성서에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철로 칼을 만들면은 아프지 않아요. 죽었어요. 이거 굉장한 차이점입니다. 뗀석기 때는 사람을 뭐 머리를 치고 뭐 이랬겠죠. 그 다음에 간석기 때는 사람의 상처를 많이 줬겠죠. 청동기 시대는 중상을 입혔겠죠. 철기 시대 때는 살인을 저지를 수가 있었어요. 칼로 찔러갖고. 이때부터 뭐가 생기느냐면 제국이 생깁니다. 알렉산더라는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파라오들 이러한 것들이 다 철기로 넘어가면서 대제국이 생겨요. 이때부터는 싸우면은 500명, 1000명이 싸우는 게 아니야. 5만 명, 10만 명, 뭐 20만 명, 페르시아 가서는 뭐 30만 명 이러면서 제국이 생기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착취하고 빼앗고 노예로 만들고
철저한 노예가 생기는 거예요. 철기 시대가. 지금도 우리는 철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500년경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포탄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폭약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 폭약을 가장 잘 쓴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신기전이라고 들어봤죠. 이게 세계 최초로 만드는 거예요. 신기전이.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에서 포탄을 쓴 것들. 이때부터는 이제 총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아주 잔인한 인간의 말살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이 철기 시대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런 수많은 역사에 결집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최근에 제주도 4.3에 수많은 사람 3만 명, 어떤 보고서는 8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 밟아 나갈 거예요. 왜 8만 명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는지, 왜 미국의 보고서에는 8만 명으로 보고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차근차근 밟아 나갈 겁니다. 시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를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무기의 변화를 이해를 하면은 인간의 잔인성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테일하르드 샤르댕 신부님 말씀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1세기에 들어서서 뭐가 없어지느냐 하면 노예 제도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인종차별이 없어집니다. 그 다이아몬드 교수님의 총균 그 책을 읽어보면은 총이 얼마나 인류 역사를 변화를 시켰는지, 쇠가 얼마나 인류 역사를 그냥 하는 얘기니까 제가 그 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하죠. 그러면서 아프리카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케이프타운, 맨 끝에 케이프타운서부터 유럽 사람들이 개발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쟁기도 있고 말도 있고 대단하죠. 그런데 어디에 와서 멈추느냐 하면은 우리 잠비아쯤에 와갖고 멈춰요. 왜 멈추느냐 하면은 잠비아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지금 요 6월 달은 건기 시절이에요. 그리고 10월 달부터는 우기 시절이에요. 건기 시절에 가보면은 흙이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유럽, 독일 이런 데 가면 흙이 까만 게 부들부들 하잖아요. 이런 느낌하고 이번에도 대련하고 심양하고 장춘을 가보니까 그 만주 벌판이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농사가 기가 막히게 잘 되는 데예요. 그러니까 그 거란족이라든지 만주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중국을 먹을 수 있었던 거죠. 여진족도 마찬가지지만 생각보다 거기가 굉장히 비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잠비크라든가 이쪽에 가보면 완전히 우리 잠비아 완전히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그러니까 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우기 때는 완전히 진흙탕이에요. 그러니까 우기 때 농사를 져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어. 한 걸음이라도. 그래서 이때 아프리카 그 개발하는 걸로 포기를 하고 유럽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전부 다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로 다 넘어가요. 거긴 땅이 진짜 비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명사적인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제주도는 바다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게 화산석 지대이기 때문에 참 흙을 구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살기 어려웠고 이렇게 먹을 게 없었던 제주도에 1945년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양곡 수지법이라는 거를 1946년 1월에 시행을 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 먹을 게 없는데 제주도 사람들 그 쌀을 다 뺏어가요. 그리고 한 5배 비싸게 팝니다. 그러니까 이 불만이 쌓여있던
제주도 분들이 1947년 3월 1일 날 데모를 했던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제주도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가 다 있었던 지역이 제주도입니다. 우리가 원숭이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원숭이 뼈를 지금 발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빙기 때 한 50만 년 전, 40만 년 전, 또 30만 년 전, 요럴 때는 이 한반도 땅에 원숭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해빙기 때는 중국하고 우리 한반도하고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동해는 중간에 호수가 있었고, 그때는 또 제주도하고 또 한반도하고도 연결이 돼 있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명의 교류가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왕정, 과두정, 참주정, 민주주의 이런 과정을 우리는 남들은 2000년에 걸쳐서 겪었는데 우리는 80년, 100년 만에 다 겪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이념적 대립이 극심했던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민주주의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스 소크라테스 죽을 때 500명이 투표를 합니다. 소크라테스 죽었을 때 검은 돌, 흰 돌 이렇게 해갖고 죽일 거냐 죽이는 쪽으로가 한 40표인가 하여튼 40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마시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알렉산더 시대에 들어가고는 황제가 생기는 거죠. 황제 다음에는 중세 시대도 황제지만 왕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왕들이 많고 난 다음에는 봉건제도, 한 지역마다 영주가 생기는 제도가 있고, 근대에 들어갔고, 시민혁명 1789년 외우기도 쉬워요. 1789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민주주의 사상 발달로 왕정에서 민주정 전환이 점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영국의 지배를 한 4, 50년 받다가 1776년에 독립을 하죠. 그러니까 또 이제 250년의 세월이 흘렀죠. 미국은 500년에 그걸 겪었어요. 근데 우리는 1910년에 나라를 빼앗기면서 왕을 잃어버리고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노예제도가 1894년에 노예제도가 없어지고 난 다음부터 이게 극도의 혼란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 혼란의 정점이 4.3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긴 과정을 이해를 하고 4.3을 바라본다면은 훨씬 4.3 이제 다음 시간에는 김일성에 대한 공부를 대충 뭐 이제 아시겠죠. 저하고 공부를 지금 14강이나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거의 대학교에 한 과목을 수강한다 생각하시면은 공부하는 마음으로 보시고, 이제는 제주도를 가도 아마 이제 제주도를 바라보는 눈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마냥 가서 먹고 놀고 수영장 무슨 해수욕하고 뭐 경치 좋은 데서 사진 찍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역사가 서려 있는 평화의 섬이기도 하지만은 고통의 섬이고 괴로움의 섬이었다라는 것을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올레길을 걸을 때도 아주 남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김일성에 대한 강의 또 잠깐 쉬었다가 올라와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